경제성공학 현금 흐름의 계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설문조사 리뷰 작정하고 억가 해보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억가를 말만 그런 거지.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추천해준 유튜브 같이 보는 건데 이전에 보던 학생들의 그 학생의 그걸 좀 계속 보겠습니다. 이걸 더 확대하는 게 잘 보일 것 같네요. 여기 뭐 이사배는 아는 건데 피칸필름 루디고 이 학생이 굉장히 재밌는 걸 많이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피칸필름을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반 프로? 세미 프로 정도의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연기 전공을 안 한 학생들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또 나무 위키에 좀 잘, 피칸 필름이 없네. 네, 피칸 필름에 대한 정보가 없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타이즈 형태로 실제로 드라마를 만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드라마 형태로 뭔가를 올리시는 것 같은데 저희 주문할게요. 잠깐 봤더니 뭐 이런 식으로 오셨구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춤출 왔어요? 같은 걸 작년에는 만드시는 것 꼬박꼬박 같은데. 출석식 하더니만. 요즘 너무 바빴잖아. 나 이거 봐요. 다크서클로 주름기 마스터했어. 늘 먹는 걸로 주세요. 정말 나오는 그 그러면은 여학생들이 동시에 문자를 보내. 일부러 이런 분들끼리 모여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학생이 아니라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학생분들이 네, 연기를 하고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대학생들을 이해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싶은 좀 긴가민가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루디고 채널 같은 경우도 네, 요것도 비슷하게 이제 연기를 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심해서 이건 아예 안녕하세요. 고등학생을 설마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갑자기 왜 이래? 이렇게 공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한 10년 전이라면 그래도 조금 더 공감을 했을 텐데 이제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이게 제목도 보면 명품 처바르고 흑수저 개무시하던 금수저 아이돌 지망생들의 최후. 그래서 전형적인 인터넷에 있는 그런 사이다 스토리를 드라마타이즈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다른 종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분들 IT 그 전자기기 리뷰하시는 분인데 전자기기 리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섭이라든가 네. 이섭이 구독자 220만 명 제일 유명한 분이죠. 네. 그 삼성 제품이나 이런 거 아주 맛깔나게 깐 걸로 유명한데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주연이님도 꽤 큰 채널이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전자제품을 리뷰하는 채널을 새로 또 하나 알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건 좀 유용했어요. 네, 그래서 요 학생이 추천해 준 건 다 봤고요. 그다음 오킹은 들어는 봤었는데 이걸 추천해 준 거는 저더러 좀 논란의 영역으로 넘어가라는 얘기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친구가 딱히 크게 뭘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닌 걸로 아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왜 알았냐면 제가 드라마 우영우를 좋아하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우영우 변호사가 대표하는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의 어떤 틱 증상이나 약간 독특한 행태를 따라했다가 이제 이슈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영우 관련 기사들을 보다가 알게 됐는데 물론 그랬던 유튜버들이 뭐 한둘은 아니겠지만 이분이 좀 조회수가 높다 보니까 네, 구독자가 뭐 175만 명이나 되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더 화제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약간 좀 일상적인 내용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한두 개를 제가 슬쩍슬쩍 봤는데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 조금
아슬아슬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B급 감성이고요. 저도 B급 감성을 좋아하는데 제 코드에 맞는 B급 감성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면 나을 수도 있죠. 하나만 더 보면은 헌트 해석이 있네요. 헌트 해석은 진짜 영화 이 헌트 해석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한 유튜브는 가능하면은 클릭하지 않습니다. 스포일러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경고가 뜨네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알고 있는 거라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는 거고요. 네. 요거 있는데 요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죠. 네, 현금 흐름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자율 공식 드디어 빠밤 중요한 파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PFA, 현가, 미래가, 연가 요 세 가지를 서로 같은 가치로 환산을 하기 위해서 그럼 크기가 달라질 텐데 경제적 등가 곡선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돈의 시간 가치 때문에 현가와 미래가, 현가와 연가, 연가와 뭐 미래가 이 세 가지를 서로 바꿨을 때 현금 흐름 형태를 바꿨을 때 시점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또 연가 같은 경우에는 개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가치를 갖는 현금의 크기가 달라질 텐데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반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자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지만 경제적 등가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이 이자율 공식의 정의예요. Interest Formula라고 부릅니다. 포뮬러즈가 아닌데 아무튼 얘는 x에서 y, 뭐 x, y 자리에는 뭐 p나 f나 a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x에서 y로 바꾸려는 공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수식을 쓸 때는 x에서 y로 이렇게 분수 형태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p 현가와 같은 크기의 미래가를 구한다. p에서 f로 바꾸려고 한다 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는 p에서 f로 바꾸는 공식, 단 이자율이 i고 기간이 n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이자율, 적용되는 이자율이 있어야겠죠. 요게 기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가 p를 곱해주면 요 부분이 공식이고요. 따라서 요 부분이 공식이 되죠. 이자율 공식을 적용을 해주고 거기다가 현가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f가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이 이자율 공식을 이렇게 쓰는 방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벌써 표현법을 이렇게 또 따로 알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나죠.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자율 공식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3요소 혹은 세 형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제가 이제 이렇게 Three Forms of Interest Formula 혹은 제가 약간 예전에 신성 모독을 할 때는 삼위일체법이라고 불렀는데요. 어쨌든 세 가지라는 거니까요. 영어로 보통 트라이팩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이 한 공식에 대해서 무조건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표현식, 계산의 목적이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방금 봤던 이 초록색으로 표시했던 그것과 같은 이런 겁니다. P에서 F로 바꾸려는 놈이다. 갑자기 안 나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요. 뭐 P에서 F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이건 거의 서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서술을 그대로 쓰지 않고 항상 표현식을 쓰게 됩니다. expression이죠. 그런 다음에 이걸 실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통 formula, 네, 수학적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1 플러스 i의 n승이 되죠. 우리가 원리합계 계산하는 식이죠. 앞에서 이자 계산할 때 배웠습니다. 복리, 우리 모든 걸 다 복리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 식이 쓰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통 예전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는 이제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는 이 공식을 다 외워서 적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물론 외우면 나쁠 건 전혀 없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외우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계산에 적용할 때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게 돼요. 이번 학기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계산기가 손에 있는데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과 똑같죠. 여러분들 손에 다 휴대폰이 있고 뭐 컴퓨터가 있으니 여기에는 다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있죠. 네, 특히나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공짜니까. 그래서 실제 컴퓨터에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귀찮아서 우리는 정확히는 함수를 쓸 겁니다. 네, 요걸 계산해주는 함수가 아예 있어요. 네, 명령어를 따로 배울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자율 공식에 대해서 요 표현식, 공식,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만 좀 어렵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사실 공식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까먹게 될 겁니다. 표현식을 알고 그리고 보통은 함수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공식을 알아는 둬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렇게 하기를 저는 권하고 싶네요. 그러면 이런 이자율 공식 3형태를 몇 개나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지금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현재, 미래, 연간 등가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으니까 삼각형의 변이 몇 개죠? 3개 있죠. 그런데 문제는 P에서 F로 갈 수도 있고 F에서 P 너무 꾸불꾸불하다. F에서 P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따라서 변은 3개고 방향은 2개니 총 6가지가 있을 겁니다. 총 6가지의 이자율 공식에 대해서 3가지 형태를 알아둬야 된다. 18개네? 와, 개 많네? 실례? 뭐 이런 감정이 솟구칠 텐데, 네.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 공식을 이제 그럼 요 삼각형의 세 변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보죠. 첫 번째는 P와 F에 관한 겁니다. 제가 가리고 있는데요. 네.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앞 페이지에서 있었던 PFA의 삼각형을 제가 여기 오른쪽 모서리 상단에 항상 그려놓을 거예요. 이걸 보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어느 케이스인지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P와 F에 대한 공식이라 하더라도 방향에 따라서 2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2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P와 F, F와 P. 따라서 이 2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 P에서 F, 현가에서 미래가를 구하는 경우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표현식은 P에서 F를 구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은 I, 기간이 N일 때 공식은 뭐 또 이것도 이미 알고 있죠. P 곱하기 I 플러스 N. 정확히 말하자면 공식은 요겁니다. 요거. 네, 요 부분이 이자율 공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 수식을 그냥 수식으로 쓰지 않고 아까처럼 수식으로 써도 돼요. 네, 1 플러스 이자율 곱하기 N 요렇게 써도 돼요. 곱하기가 아니라 승수. 네, 이렇게 써도 돼요. 더 정확하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P까지 쓰면 P값 넣고 예, 컴퓨터에서는 곱하기가 이거죠. 1 플러스 이자율 넣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예, 지수 먼저 계산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원하는 수식, 원하는 계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함수를 배울 거예요. FV라는 함수입니다. FV라는 함수는 future value.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F가 future value, 미래가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가를 구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이든 구글 스프레드시트든 그 함수 이렇게 FV까지 쳐놓고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도움말을 누르거나 하면은 밑에 설명이 나와요. 뭘 입력해야 되는지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아주 친절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함수와 우리 표현식 혹은 공식, 특히 표현식과 함수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표현식에서는 방향을 먼저 쓰고 in을 넣고 곱하는 건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p값은 따로 곱했는데 함수에서는 다 집어넣어야 되고요. i와 n이 항상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함수에서는 항상 i와 n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런 다음에 0을 놓고 p를 넣어야 돼요. 0 혹은 공백을 넣으셔야 됩니다. 0 대신에 공백도 가능합니다. 그냥 스페이스만 치거나 그냥 바로 쉼표를 하나 더 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n 넣고 쉼표 하잖아요. 쉼표, 컴마를 한 번 더 넣으면 돼요. 0을 안 쳐도 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a를 넣는 자리예요. a를 넣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a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라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f에서 p로 바뀌는 경우 역시 표현식은 뭐 다를 거 없어요. 이번엔 f에서 p로 바꿉니다 라고 쓰고, 공식은 f에서 우리가 p가 1, 아이고, 지금 p를 구하는 건데 옆에서 봤을 때 f가 p 곱하기 1 플러스 i의 n승이었으니까 이걸 나눠주면 p는 f 나누기 1 플러스 i의 n승이죠. 나눗셈, 분모에 있을 때 요걸 이렇게 마이너스 n승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지금 오른쪽에 제가 필기로 한 걸 기준으로 보더라도 공식이 여기선 이거였고 아래쪽에선 이거였습니다. 두 개가 서로 뭐라고요? 네, 역수관계라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요. 뒤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P에서 F, F에서 P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변. 그랬을 때 한쪽 방향을 계산하는 것은 반대쪽 방향을 계산하는 식과 항상 공식이 역수관계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왜냐하면 P에서 F로 갔다가 F에서 다시 P로 오려면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F에서 P로 계산을 하려면 P를 구하는 것이니까 P를, 즉 present value를 구하는 함수인 PV를 쓰게 됩니다. PV.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n을 제일 먼저 쓰고요. 그 다음 a 자리에는 여전히 공백을 넣어도 됩니다. 공백을 넣고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f를 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쓴 식에는 약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건 예제를 살펴보면서 할게요. 역시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 직접 연습을 해보시면 PV를 이렇게 치는 순간 뭘 넣으라고 이렇게 다 안내가 친절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 형태가 계속 반복돼요. PF, FA, AP 이 세 가지 변, 삼각형의 세 변에 대해서 반복되니까 이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다면 나머지 페이지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현가 미래가 공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가 연가 공식을 한번 볼까요? 현가 연가 공식입니다. 삼각형에서 이제 오른쪽 변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이자율 공식 뭐 형태는 뭐 이 세 가지 요소는 뭐 다 똑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면은 P에서 A로 갈 때는 뭐 표현식은 이미 우리가 한 케이스를 이제 한 변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다 봤기 때문에 P와 F, F와 P를 봤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면 다 똑같아요. 네, 다 똑같아서 이건 뭐 설명 아주 쉽습니다. 반대로 A에서 P로 갈 때도 P분의 A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걸 이해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약분을 하면 A가 남으니까 P 곱하기 P에서 A로 가는 공식을 하면은 A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고요. A 오타가 났네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이런 거는 빨갛게 써야지. 엄청 크게. 네, 엄청 크게. 네, A에서 P로 가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A 이렇게 나누면 네, P가 남으니까 네, P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파트는 제가 오타가 났으니까 꼭 고쳐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공식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쉽지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외우기 쉽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귀찮을 수가 있죠. 1 플러스 i의 n승 곱하기 i, 그 다음에 분모는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i,
빼기 1인데 여기도 오타가 있네. 왜 이렇게 오타가 많지? 네, 1입니다. 네, 이거 다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 이제 반대로 a에서 p로 바꾸는 거는 역수니까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 그 다음에 분모는 1 플러스 i의 n승 곱하기 i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오타를 냈지만 뭐 외우는 게 뭐 가끔씩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어쨌든 좀 식이 이제 외우려면은 뭐 외울 수 있는 그렇게까지 막 야 이걸 어떻게 외워 하는 수준은 아닌데, 왜냐면 1 플러스 i라는 게 우리가 그 쓰니까 이렇게 복잡한 거지, 그냥 이자율 이 10%면 1.1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 공식 적용할 때 많이 복잡한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 기간 n이 있으니까 n승을 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뭐 외우는 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거 다 외워서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표현식을 알아두면 공식은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구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실제로는 함수를 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함수를 쓴다라고 할 때 p에서 a로 바꾸는 경우는 어쨌든 a를 구하는 거니까 a를 구하는 함수가 뭐냐만 우리가 알아두면 됩니다. 그게 바로 pmt라는 거죠. 그래서 pmt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왜 pmt냐 하면은 이게 payment의 약자예요. 그 영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약자를 쓸 때 뭔가 그 컴퓨터에서 이제 변수명을 쓰거나 아니면 뭐 문서에서 좀 줄여서 약자로 쓸 때 모음에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날리고 자음만 남기려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PMT가 된 거예요. 물론 T 중에 T 앞에 N도 있는데 뭐 PMNT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payment 하면은 우리 한글로 치면 요게 음절로 치면 payment 이렇게 되니까 각 음절에서 하나씩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MT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PMT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A를 구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P는 PV고 F는 FV인데 왜 A는 AV 아니고 PMT냐?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엑셀에서 그렇게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엑셀과의 어떤 호환성 때문인 것 같은데 함수를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i와 n부터 쓰고요. 이건 오타가 너무 많은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를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자료에서는 오타가 아닌 상태로 받아들일 테니까 다행인데 p, 0입니다. 네, p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p, 0이고요. 따라서 pmt 뭐 5%, 4기간, 100, 0 이런 식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할게요. in을 먼저 쓰는 건 항상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는 p와 f 순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리가 f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역시 공백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백 처리도 아니고 생략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까지 놓고 그냥 닫아버려도 작동이 돼요. 네, 그래서 뭐 귀찮으면 뒤에는 아예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A에서 P를 구할 때는 어쨌든 P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PV 함수를 쓰면 되고요. 앞에서는 IN 쓰고 나서 요 A 자리에 쓸 게 없으니까 0을 넣었다면 지금은 A를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A를 넣는다. 요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A를 잘 넣어주면 뭐 나머지는 앞에서 본 우리가 PV 함수 쓰는 것과 똑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형가 공식 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뭐 이 파트를 길게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걸 굳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 이 공식을 유도해서 뭐 유도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된다. 이 유도하는 방법을 뭐 시험에 내겠다. 이 계산하는 방법을 쓰세요.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그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방법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여기에요. A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의 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A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예, 요게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A죠.
보면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같은 크기의 P들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의 P가 아니고 이것도 왜 이렇게 오늘 오타가 많죠? 같은 크기의 F들의 합이에요. F들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한 번 발생한 F, 이걸 F1이라고 들 수 있고요. 이것도 2년 후에 발생한 F, 그 다음에 5년 후에 발생한 F, 이렇게 5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쓰지 말고 다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같은 크기의 F가 서로 다른 기간에 5번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P로 바꾸는 것은 얘가 같은 크기의 현금 흐름 5번을 일일이 다 F에서 A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P로 계산을 한 다음에 합쳐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이제 밑에 쓴 거죠. 그러니까 각각은 다 A라는 크기니까 A를 F에서 P로 바꾸는 공식 기간은 1년, A를 F를 P로 바꾸는 공식 기간 2년, 이렇게 해서 기간 N까지를 하면 됩니다. 뭐 오른쪽에 예제에서는 5년이니까 5번이지만 뭐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N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A를 공통이니까 묶어주면 여기 안에 표현형만 이렇게 쭉 남죠. 얘네들 공식을 보면 F에서 P로 바꾸는 공식은 1 플러스 I의 기간 1이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N승이에요. 그럼 이 대괄호 안쪽을 S라고 표현을 해서 이 부분을 통으로, 너무 색깔이 같으니까 안 보인다. 이걸 좀 투명도를 더 올릴 수 없나? 쉽지가 않네요. 투명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투명도가 안 올라가나 봐요. 아, 이러면 되는구나. 네. 이 부분을 지금 보시다시피 S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A 곱하기 S로 곱봤을 때 S가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N승까지의 합인데 양변에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승은 0승이 되고요. 1이죠.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N승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1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래 위로 빼주면 얘는 빼고 얘는 더하고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양변을, 그럼 1 플러스 i가 곱해져 있고 여기는 1이 곱해져 있으니까 i만 남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주는 거니까 위쪽에다 다 마이너스가 붙었다고 하면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지워지겠죠. 이렇게 다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는 남고 얘가 남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1이고요. 0승이니까 1 빼기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양변에 정리를 하면 이런 형태고요. 네. 그래서 s가 이렇게 되고요. 이걸 이제 좀 보기 쉽게 정리하기 위해서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n승이 있으니까 보기가 싫잖아요. 그럼 1 플러스 i의 n승을 아래 위로 곱해버리면 우리가 알 것 같은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P는 A 곱하기 이 뒷부분이 S가 이렇게 생겼는데 S가 어떻게 된다고요? 1 플러스 I의 N승 빼기 1 분모는 1 플러스 I의 N승 곱하기 I,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뭐 수식 유도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는데 핵심은 뭐라고요? A라는 게 같은 크기의 현금 흐름이 반복된다는 거를 이렇게 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용을 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현금 흐름이 반복되는 파트가 A의 핵심이다 라는 요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P에서 A로 가는 거는 똑같은 짓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역수 처리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타가 있네요. 앞에 1로 안 했던 거, 앞에 1을 I로 잘못 썼던 게 여기에 계속 반복됐네요. 바로 수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가 영가 파트 P와 A에 관련된 공식에 있어서 공식의 유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유도 과정을 다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절대 없지만 여기에 쓰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금 흐름의 계산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뭐 길어질 거다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 길어질지는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저는 속도를 열심히 내고 있으니까 조금 지루하더라도 요 파트를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 뒤가 좀 편해져요. 뭐 선생님들이 하는 말을 뭐 학생들이 절대 믿을 리는 없습니다만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좀 더 진실에 가깝죠. 이 파트를 제대로 안 하면 뒤가 굉장히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